오늘은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에요. 제가 그 사람한테 처음 맞은 날, 리모컨이 날아왔어요. 제 이마를 스쳤죠. 따끈한 게 흘러내렸어요. 피었어요. 거울을 보면 아직도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어요. 손끝으로 만지면 울퉁불퉁한 게 느껴지죠. 근데요, 그때 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이미 3명의 여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속였다는 걸. 제가 4번째 희생자라는 걸. 모든 건 1년 전 그 봄날부터 시작됐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알람 소리. 손을 뻗었어요. 핸드폰을 더듬었죠. 화면을 눌렀어요. 소리가 멈췄어요. 6시 30분.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금이 가 있었죠. 고개를 돌렸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손을 뻗었어요. 이불을 만졌죠. 차가웠어요. 오늘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460일째예요. 정확히 4년이죠. 근데 있잖아요. 아직도 매일 아침 옆자리부터 확인하게 돼요. 습관이 무섭죠, 뭐. 35년을 그 사람 출근 준비시켜줬는데 몸이 기억하나 봐요. 이불을 걷었어요. 발을 내디뎠어요. 바닥이 차가웠죠. 쪽. 슬리퍼를 신었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슬리퍼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싱크대 앞에 섰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죠. 물소리만 들렸어요. 주전자에 물을 받았어요. 가스레인지에 올렸죠. 불이 붙었어요. 파란 불꽃이 주전자 바닥을 핥았어요. 찬장을 열었어요. 컵 하나를 꺼냈어요. 하나만요. 테이블로 갔어요. 의자를 빼냈죠. 앉았어요. 맞은편 의자를 봤어요. 비어 있었어요. 주전자에서 김이 올랐어요. 끓는 소리가 들렸죠. 차를 탔어요. 티백을 넣었어요. 뜨거운 물을 부었죠. 갈색 물이 퍼졌어요. 한 모금 마셨어요. 혀끝이 따끔했어요. 혼자라는 게요.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창가로 갔어요. 창틀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안경집. 검은색 가죽 케이스예요. 남편 거요. 손을 뻗었어요. 만졌죠. 먼지가 손끝에 묻었어요. 4년째 그 자리에 있어요. 치워야 한다고요. 맨날 생각해요. 근데 손이 안 가요. 그걸 치우면 정말로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파트 사이로 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죠. 등산 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둘씩, 셋씩. 말하면서 걷더라고요. 저도 예전엔 남편이랑 북한산을 자주 갔었는데, 이제는 혼자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봤죠. 작은 아들. 준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이번 주말은 못 갈 것 같아요. 병원 당직이 잡혔어요. 괜찮아. 바쁜데 무슨. 죄송해요. 다음 주엔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일하고. 뚝. 전화가 끊겼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톡. 문자함을 열었어요. 지난주 큰아들이 보낸 거였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죠? 그래도 재산 문제는 조심하세요. 요즘 독거노인 노리는 사람들 많대요. 읽었을 때 기분이 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철없어 보이나. 근데 아들이 걱정하는 마음이겠죠, 뭐.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냥 뒀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7시 20분. 하루가 너무 길어요. 저녁 9시까지 14시간. 이걸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TV를 켜봐도 집중이 안 돼요. 책을 펴도 같은 줄만 계속 읽게 되죠. 며느리들은 한 달에 한 번쯤 와요. 손주들 데리고요. 2~3시간 놀다 가요. 그러고 나면요. 집이 더 텅 비어 보여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진 거실은요. 박물관 같아요. 설거지를 했어요. 컵 하나. 물을 틀었어요. 수세미로 문질렀죠. 헹궜어요. 물기를 닦았어요. 물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요. 제 숨소리. 오전 9시. 마트에 갔어요. 자동문이 열렸어요. 카트를 밀었어요. 바퀴가 덜컹거렸죠. 뭘 사야 하나. 상추 한 단을 집었어요. 근데 혼자 먹으면 절반은 버려요. 그래도 집어들었죠. 계산대로 갔어요. 어머, 오늘도 오셨네요. 계산대 아주머니였어요. 네, 혼자 사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봉투를 들었어요. 오늘 처음 나눈 대화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편함을 열었어요. 청구서, 전단지, 그리고 안내문 하나. 등촌문화센터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펼쳤어요. 바스락. 요가. 라인 댄스. 노래교실. 수채화. 수채화.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어요. 남편이 하자던 거예요. 같이 배워보자고 했었죠. 그때 뭐라고 했더라. 나중에. 정년하고 나면 시간 많으니까. 근데요. 그 나중이 오기 전에 남편은 떠났어요. 안내문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의자를 당겼죠. 드득. 안내문을 펼쳤어요. 수채화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2주 과정, 수강료 8만 원. 등록할까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상상이 안 돼요. 다들 친구들끼리 와서 수다 떨고 저만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요? 근데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다가는요. 정말로 제가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천천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문화센터 번호를 눌렀죠. 손가락이 떨렸어요. 따르릉, 따르릉. 네, 등촌문화센터입니다. 저기,
수채화반 등록하려고요. 네, 성함이랑 연락처 말씀해 주세요. 이현숙이요. 10점. 뚝. 전화를 끊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64세에 혼자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요. 창가로 갔어요. 안경집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여보, 내가 그림 배우기로 했어요. 당신이 하자던 거. 이제라도 시작해 볼게요. 대답은 없었어요. 근데요. 말하고 나니 조금 후련했어요. 밤. 옷장을 열었어요. 끼. 내일 입을 옷을 골랐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 검은색 바지. 하나씩 꺼내서 의자에 걸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처진 어깨도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근데요.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제 눈에서 뭔가 보이더라고요. 기대.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기대. 혹시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대화할 친구가 생길까요? 이 무거운 외로움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까요? 잠자리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죠. 눈을 감았어요.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내일이요. 조금 기다려졌어요. 4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안경집 위로 희미하게 비쳤죠.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후.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 새로운 시작. 근데요. 전 몰랐어요. 첫 수업날. 현관문을 잠그는 손이 떨렸어요. 열쇠가 자꾸 빠져나갔죠. 세 번째 시도에 겨우 잠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구두굽이 보도블록을 두드리는 소리. 딱, 딱, 딱.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어요. 버스 안. 손잡이를 잡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게 느껴졌죠. 창밖을 봤어요. 가로수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문화센터 앞에 내렸어요. 시계를 봤죠. 9시 30분. 30분이나 일찍 왔네요. 건물로 들어갔어요. 계단에 올랐어요. 삐걱, 삐걱. 나무 계단이 울었죠. 3층 복도에 섰어요. 강의실 문이 보였어요. 발이 안 떨어졌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5번쯤 왔을까요?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후. 문을 밀었어요. 끼.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시선이 느껴졌죠.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안녕하세요. 작게 인사했어요. 구석으로 갔어요. 창가 맨 끝자리. 가방을 의자에 걸었어요. 앉았죠. 손이 차갑더라고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파랬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앞자리 여자분들이었어요.
친구들끼리 온 모양이었죠. 나도 친구랑 올 걸. 아니지. 친구가 있어야 오죠. 10시. 똑똑. 선생님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셨죠. 안녕하세요. 수채화반 윤소희입니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출석을 불렀어요. 한 명씩 손을 들었죠. 제 차례가 왔어요. 이현숙, 네,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왔어요. 민망했죠. 오늘은 기초 스케치부터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이 칠판에 사과 그림을 그렸어요. 분필 소리가 드득드득 났죠. 도화지가 한 장씩 나눠졌어요. 하얀 종이 손으로 만졌어요. 까칠한 표면이 손끝에 닿았죠. 연필을 쥐었어요. 35년 만이었어요. 급식실에서는 펜만 쥐었으니까요. 선을 그었어요. 떨렸어요. 도화지 위로 삐뚤빼뚤한 선이 나왔죠. 아, 한 시간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 째깍. 다들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의자 끄는 소리. 드득, 드득. 가방 여미는 소리. 지퍼 올리는 소리. 찍. 저도 가방을 챙겼어요. 처음 오셨어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키가 큰 편이었죠. 175cm쯤. 반백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어요. 회색 가디건, 베이지색 바지, 눈가에 주름이 있었어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손바닥의 온기가 제 손으로 전해졌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4년 만에 남자 손을 잡아봤어요. 남편 말고는 이현숙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분이 먼저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까 잡았던 손. 아직도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강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소리가 울렸죠. 쿵, 쿵, 쿵.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렸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죠. 손으로 쓸어 넘겼어요. 버스가 왔어요. 창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죠. 가로수가 지나갔어요. 신호등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근데요. 오늘따라 모든 게 밝아 보이더라고요. 하늘도 더 파랬고요. 집에 도착했어요.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찰칵.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죠. 조용했어요. 근데 오늘은 덜 무거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다시 화요일이 왔죠.
이번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거든요. 욕실로 갔어요. 세면대에 물을 받았어요. 철벅. 얼굴을 씻었죠. 차가운 물이 뺨에 닿았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화장을 해볼까?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끼. 립스틱이 3개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제일 오래된 것. 핑크색. 남편이 사줬던 거예요. 뚜껑을 열었어요. 딸칵. 입술에 천천히 색을 입혔어요. 거울을 봤죠. 4년 만이었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10분 전이었죠. 계단을 올랐어요. 3층. 강의실 문을 열었어요. 민호 씨가 앉아 계셨어요. 지난주 그 자리. 창가 쪽. 저를 보시더니 손을 드셨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갔어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여기 앉으시겠어요?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았죠.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사과를 그렸어요. 선생님이 테이블 위에 사과 2개를 올려놓으셨죠. 빨간 사과. 햇빛을 받아 윤기가 났어요. 연필로 윤곽을 잡았어요. 어려웠어요. 슬쩍 옆을 봤어요. 민호 씨의 그림. 선이 정확했어요. 그림 배우셨나 봐. 1시간이 흘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목소리.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민호 씨가 물으셨어요. 심장이 또 쿵했어요. 네. 좋아요. 1층 카페로 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민호 씨가 앞서 가셨어요. 뒷모습이 보였죠. 곧은 어깨, 단정한 걸음걸이. 카페 문을 여셨어요. 땡그랑.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울렸죠. 어디 앉을까요? 창가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민호 씨가 카운터로 가셨어요. 주문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커피 향이 났어요. 잠시 후 돌아오셨어요. 커피 2잔을 들고 따뜻한 컵을 받았어요.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죠.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어디 사세요? 등촌동이에요. 여기서 버스로 10분이요. 저는 신정동입니다. 가깝네요. 대화가 이어졌어요. 날씨 얘기, 그림 얘기. 어색했지만 불편하진 않았어요. 민호 씨가 커피를 내려놓으셨어요. 톡. 작은 소리가 났죠.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질문이 왔어요. 아들 2 있어요. 다 결혼해서 분가했고요. 남편분은 목이 메었어요.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말하는데 숨이 막혔어요.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동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해하는 눈빛이었죠.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를 6년 전에 보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 살아요. 결혼해서 그쪽에 정착했죠. 연락은 거의 안 해요. 그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창밖을 보셨어요. 저도 따라봤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째깍, 째깍. 벽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근데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현숙 씨는 뭘 하셨어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어요. 30년 일했죠. 30년이면 오래 하셨네요. 저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지금은요. 은퇴했죠. 연금으로 살아요. 신정동에 작은 데 얻어서 지내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웃으셨어요. 따뜻한 미소였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이만.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왔어요. 땡그랑. 또 종소리.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었어요. 발소리가 겹쳤어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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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다음 주에 또 뵐까요? 네, 다음 주에요. 손을 흔드셨어요. 저도 손을 들었죠. 버스가 왔어요. 올라탔어요. 뒤돌아봤어요. 민호 씨가 서 계셨어요. 손을 흔들고 계셨죠. 창가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같은 길인데요. 오늘은 더 밝아 보였어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어요. 화요일마다 만났어요. 수업 끝나면 커피 마셨죠. 가끔은 공원을 산책했어요. 민호 씨는 신사적이었어요.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줬죠. 남편 얘기해도 불편해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가을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은행잎이 떨어지고 있었죠. 바스락, 바스락. 현숙 씨, 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심장이 쿵 했어요. 있는데요. 미술관 갈까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수채화 전시한대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좋아요. 주말이 왔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1시간을 고민했죠. 남색 원피스를 꺼냈어요. 천을 만졌어요. 실크 특유의 매끄러움. 입었어요. 지퍼를 올렸죠. 거울을 봤어요. 립스틱을 발랐어요. 미술관 앞. 민호 씨가 서 계셨어요. 회색 재킷, 흰 셔츠. 손에 뭔가 들고 계셨죠. 이거 드리려고요. 꽃이었어요. 핑크색 장미, 새송이. 손을 뻗었어요. 손이 떨렸죠. 꽃잎을 만졌어요. 부드러웠어요.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시를 봤어요.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발소리가 전시장에 울렸어요. 쿵, 쿵. 다 보고 카페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덕수궁 돌담길이 보였어요. 현숙 씨, 민호 씨가 저를 보셨어요.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네, 저랑 계속 만나 주실래요? 진지하게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저도 좋아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64세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요. 그때 전 몰랐어요. 이 따뜻한 손이 1년 후엔 저를 벽으로 밀치게 될 거라는 걸. 8개월이 흘렀어요. 민호 씨와 만난 지요. 이제 화요일만 기다리게 됐죠. 월요일 밤이면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죠. 민호 씨 옆에요.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손으로 쓸어 넘겼죠. 민호 씨가 저를 봤어요. 공식적으로 만나자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하자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했어요. 좋다고 대답했죠. 그날 밤이었어요.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눌렀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준혁이가 받았어요. 좋은 분 만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연애냐고 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혼자 살기 외롭다고 말했어요. 친구로만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왜? 대답 대신 전화가 끊겼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어요. 작은 아들한테도 전화했어요. 반응은 비슷했죠. 재산 문제 복잡해진다고 했어요. 혼인신고 절대 하지 말라고요. 며칠 후였어요. 민호 씨한테 말했죠.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 자리였어요. 아이들이 반대한다고 했어요.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반응이라고 했죠.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겠다고 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한 달 후였어요. 아들들을 불렀죠. 등촌동 한정식집이었어요.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혁이가 들어왔어요. 준석이도요.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민호 씨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고개를 숙였죠. 선물을 내밀었어요. 준혁이한테는 양주였어요. 준석이한테는 건강식품이었고요. 준혁이가 받았어요. 근데 표정은 차가웠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종업원이 물을 따랐어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느 학교 근무했는지요?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집은 있는지요? 민호 씨가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중학교 교사였다고요. 연금은 250만 원 정도라고요. 지금은 신정동 월세에 산다고요. 본인 집은 없으신 거네요. 준석이의 말에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민호 씨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딸이 캐나다에 있어서 필요 없었다고 했죠. 음식이 나왔어요. 젓가락을 들었어요. 근데요. 식사 내내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쳤어요. 민호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진심으로 아낀다고 말했어요. 걱정 끼쳐드리지 않겠다고요.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준혁이가 저를 봤어요. 저 사람 별로라고 했어요. 집도 없고 딸이랑도 연락 안 하고요. 뭔가 수상하다고요. 그런 게 아니야.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착하면 뭐예요? 재산 문제 복잡해진다고 했죠. 준석이도 거들었어요. 진짜 재혼하려면 조건 확실히 하래요. 집 명의는 절대 바꾸지 말래요. 아버지가 남긴 거래요. 알았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이들을 안심시켰어요. 근데요. 마음은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 씨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고생 많았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드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대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해한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래요. 목소리가 여전히 따뜻했어요. 조금 안심했죠. 그 후로도 계속 만났어요. 아들들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1년이 지났어요. 민호 씨는 여전히 헌신적이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요. 죽을 끓여왔어요. 병원도 같이 갔죠. 제 생일엔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꽃다발도요. 민호 씨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따뜻했어요. 2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민호 씨가 멈췄어요. 저를 봤죠.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62세에 받는 프로포즈였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좋다고 대답했어요. 반지를 꺼냈어요. 제 손가락에 끼워 주셨죠. 차가운 금속이 손가락에 닿았어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민호 씨가 저를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다시 아들들을 설득했어요. 이번엔 조건을 제시했죠. 카페에서 만났어요. 재산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집 명의도 안 바꾸겠다고요. 그냥 동반자로 살겠다고요.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다고 했어요. 대신 재산 관계는 정리하래요. 준석이는 혼전 계약서 쓰래요. 그건 민호 씨한테 실례야. 서로 믿는데 무슨 계약서냐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결국 계약서 없이 하기로 했어요. 민호 씨도 동의했어요. 현숙 씨만 있으면 된대요. 재산은 신경 안 쓴대요. 연금으로 충분하대요. 그 말을 믿었어요. 3년 가까이 함께 했는데요.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요. 혼인신고는 3월에 했어요. 구청에 갔어요. 서류를 제출했죠. 도장을 찍었어요. 공무원이 접수 완료라고 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민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부부래요. 저도 웃었어요. 동반자가 생겼다는 게 든든했어요. 민호 씨는 월세를 정리했어요. 제 아파트로 들어왔죠. 32평 아파트였어요.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했죠. 방 하나를 서재로 만들었어요. 책이 많았거든요. 첫날이었어요. 짐을 풀었어요. 박스를 열었죠. 옷을 옷장에 걸었어요. 책을 서재에 꽂았어요. 함께 저녁을 만들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밥을 먹었죠. 맛있다고 했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민호 씨가 말렸어요. 자기가 하겠대요. 저보고 쉬래요. 고마웠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죠. 민호 씨가 옆에 누웠어요. 4년 만에 옆자리에 사람이 있었어요. 잘 자라고 했어요. 저도 잘 자라고 했죠. 눈을 감았어요. 행복했어요. 근데요. 그때 전 몰랐어요. 이 행복이 딱 1달만 지속될 거라는 걸요. 혼인신고 1달째였어요. 처음 2주는 정말 달콤했어요. 아침마다 민호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커피를 내렸죠. 향이 방까지 들어왔어요. 눈을 떴어요. 잘 잤어? 민호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설거지는 민호 씨가 했죠. 산책도 같이 갔어요. 손을 잡고 걸었어요. 행복했어요. 근데요. 3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씩요. 어느 아침이었어요. 민호 씨가 커피를 건네지 않았어요. 부엌에 가니 혼자 마시고 있더라고요. 아, 깼어. 알아서 타 먹어. 말투가 달랐어요. 존댓말이 아니었어요.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칠 후였어요.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물었어요. 우리 집 등기부등본 어디 있어?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왜요? 혹시 대출 있나 확인하려고. 대출은 없어요. 그래도 한번 봐야지. 부부인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부부니까 당연한 건가? 근데 왠지 불편했어요. 나중에 찾아볼게요. 얼버무렸어요. 민호 씨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한 주가 지났어요. 민호 씨가 또 물었어요. 등기부등본은 찾았어. 아직이에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부부인데 이런 것도 공유해야 하는 거 아냐? 알겠어요. 찾아볼게요.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잠자리에 누웠어요. 민호 씨는 벌써 자고 있었어요. 코를 골더라고요.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부부면 당연한 거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민호 씨가 일어났어요.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서재로 가더라고요. 문을 닫았어요. 조용히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왔죠. 서재 문틈으로 빛이 새어 나왔어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귀를 기울였죠. 아니, 아직이야. 좀 더 시간이 필요해.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이번엔 확실해. 집 2억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12억? 우리 집 시세가 12억인데. 손이 떨렸어요. 한 달만 더. 한 달이면 돼.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전혀 모르는 목소리였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침실로 돌아갔어요. 이불을 덮었죠. 숨을 죽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민호 씨가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웠죠.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든 척 했어요. 근데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누구랑 통화한 거지? 12억이 뭐지? 한 달이면 뭐가 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호 씨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잘 잤어? 물었어요. 네. 대답했어요. 아침을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어요. 밥알이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민호 씨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 씨가 신문을 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물어볼까? 어젯밤 통화 누구랑 한 거냐고. 근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민호 씨의 태도가 더 변했어요. 말투가 거칠어졌어요. 밥 언제 돼? 설거지 안 했네. 왜 안 해? TV 소리 좀 줄여. 명령하는 투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참았어요. 신혼이니까 적응하는 거겠지. 원래 같이 살면 이런 거겠지. 스스로를 달랬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은행에 갔다 왔어요. 통장을 확인했죠. 이상했어요. 잔액이 줄어 있었어요. 분명 500만 원 있었는데요. 4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이 없었어요. 거래 내역을 봤어요. ATM 인출이었어요. 내가 뽑았나? 기억이 안 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 씨한테 물었어요. 혹시 제 통장에서 돈 뽑으셨어요? 응, 급한 일이 있어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얼마요? 50만 원 곧 갚을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부부인데 뭐가 허락이 필요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래도 말은 해야죠. 시끄러워 갚는다니까. 손을 휘둘렀어요. 저는 움찔했어요. 민호 씨가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죠. 큰 소리로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물을 마셨어요. 컵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이게 맞나? 내가 과민한 건가? 부부면 당연한 건가? 혼란스러웠어요. 밤이 됐어요. 민호 씨는 먼저 잠들었어요. 코를 골았죠. 저는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숨을 쉬었어요. 아들들 말이 맞았나? 준혁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재산 문제 조심하세요. 준석이가 했던 말도요. 혼전 계약서 쓰세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민호 씨를 믿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호 씨가 또 물었어요. 등기부등본은 언제 줄 거야? 왜 자꾸 그게 필요해요?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나중에 팔 수도 있잖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팔다니요. 이 집을요? 왜? 안 되는 이유 있어. 부부 재산 아냐? 이 집은 전 남편이 남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 집이기도 하잖아. 말문이 막혔어요. 민호 씨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저한테 다가왔죠. 등기부등본 내일까지 줘. 안 그러면 말을 안 끝냈어요. 근데 눈빛이 무서웠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민호 씨가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혼인신고 2개월째였어요.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민호 씨는 더 이상 존댓말을 안 했어요. 명령만 했죠. 밥 차려. 빨래해. 조용히 해.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답하기 무서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어요. 리모컨을 들었죠. 채널을 돌렸어요. 민호 씨가 소리쳤어요. TV가 왜 안 나와? 당신이 또 뭘 만진 거야? 저는 안 만졌어요. 작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 아니면 누가 만져? 다가왔어요.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그리고요. 저한테 던졌어요. 휙. 리모컨이 날아왔어요. 이마를 스쳤죠. 아. 소리가 나왔어요. 손이 본능적으로 이마로 갔어요. 따끈한 게 손에 묻었어요. 피었어요. 저는 말이 떨렸어요. 민호 씨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명예 이전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목소리가 낮았어요. 더 무서웠어요. 저는 벽에 등을 붙였어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민호 씨가 혀를 찼어요.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화장실로 갔어요. 비틀거리며 걸었죠. 거울을 봤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요. 얼굴을 타고 내려왔죠. 휴지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상처를 눌렀어요. 따가웠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근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호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했어요. 아침을 먹었어요. 제 이마의 밴드를 보고도 말이 없었어요. 나가.
일어났어요. 현관문이 닫혔죠.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후.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준혁이한테 전화하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하지? 남편한테 맞았다고? 그럼 뭐라고 하려나? 그래서 말 안 들으라고 했잖아요? 전화를 내려놨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호 씨가 서류를 식탁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진명예 이전 서류야. 도장만 찍으면 돼.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생각. 우리가 남이야? 부부잖아. 부부는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도 이건 전 남편이 남긴 거라서요. 애들한테도 할 말이 있어야 하고요. 애들이 뭔데? 우리 부부 일의 자식들이 왜 나와?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움찔했어요. 민호 씨가 저를 봤어요. 웃었어요. 비웃는 얼굴이었어요. 겁먹었어. 도장 찍을 때까지 계속 이럴 거야. 서재로 들어갔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어떡하지? 누구한테 말하지? 도와달라고 하지. 근데 누구한테요? 아들들은 반대했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혼자였어요. 며칠 후였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장을 봐야 했어요. 지갑을 열었죠. 카드가 없었어요. 현금도 없었고요. 어디 뒀지? 방을 뒤졌어요. 없었어요. 민호 씨한테 물었어요. 제 카드 못 봤어요? 내가 쓰고 있어.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명예 이전하면 줄게.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장을 어떻게 봐요? 그건 내 문제지. 등을 돌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냉장고는 계속 비어 있었어요. 밥을 굶었어요. 민호 씨는 밖에서 사 먹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줬죠. 배가 고팠어요. 현기증이 났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확인했죠. 500만 원이 더 빠져 있었어요. 총 8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창구 직원한테 물었어요. 언제 뽑혔냐고요. 지난주 수요일이래요. ATM에서래요. 저는 안 뽑았는데요. 비밀번호가 맞아서 인출했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 씨한테 물었어요. 제 통장에서 돈 뽑으셨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곧 갚을 거야. 얼마요? 800만 원. 그건 제 돈이에요. 그래? 그럼 집도 내 거고? 그럼 나는 뭐야? 세입자야? 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민호 씨가 다가왔어요. 저를 벽으로 밀었어요. 쿵. 등이 벽에 부딪혔어요. 명예 이전 언제 할 거야? 숨결이 얼굴에 닿았어요. 제발. 조금만. 조금. 얼마나 더 기다려. 손이 올라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근데 때리진 않았어요.
벽을 쳤죠. 쾅. 제 귀 옆이었어요. 다음엔 진짜야. 물러섰어요. 현관문을 나갔죠.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이게 맞나? 이게 결혼이야? 이게 사랑이었어.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준혁이 번호를 눌렀죠. 근데 전화를 못 걸었어요. 뭐라고 말하지? 도와달라고?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전화를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무릎을 안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밤이 됐어요. 민호 씨가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저를 보더니 지나갔어요. 서재로 들어갔죠. 문을 잠갔어요. 저는 침실로 갔어요. 이불을 덮었어요. 눈을 감았죠. 근데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눈물이 흘렀어요. 베개가 젖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근데요. 그때 전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폭력은 일상이 됐어요. 매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했어요. 오늘은 또 뭘로 화낼까? 밥이 마음에 안 들면요. 이게 밥이야? 그릇을 던졌어요. 쿵. 바닥에 국이 쏟아졌죠. 청소는 제가 했어요. 무릎 꿇고 닦았죠. 민호 씨는 그걸 보며 웃었어요. TV 소리가 크면요. 시끄러워. 저한테 다가왔어요. 팔을 잡았죠. 꽉. 아파요. 아픈 줄 알면 조용히 해. 밀쳤어요. 소파에 부딪혔죠. 몸에 멍이 들었어요. 팔에, 어깨에, 허벅지에요. 긴 팔을 입었어요. 여름인데도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볼까 봐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심장이 쿵했어요. 안 돼. 오면 안 돼. 바쁘면 안 와도 돼. 괜찮아요. 갈게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럼 더 가봐야죠. 진짜 괜찮아. 쉬고 있어. 알겠어요. 그래도 전화 자주 할게요. 끊었어요. 한숨을 쉬었죠. 들키면 안 돼. 창피해.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 며칠 후였어요. 또 준혁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응. 잘 지내. 민호 씨는요? 잘 지내.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진짜요? 응. 걱정 마.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호 씨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심했어요. 비틀거렸죠. 밥 있어? 없어요. 장을 못 봐서. 뭐? 밥도 없어. 다가왔어요. 저를 밀쳤어요. 쿵. 벽에 부딪혔죠. 쓸모없는 것. 중얼거렸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죠. 저는 벽에 기댄 채 섰어요. 어깨가 아팠어요. 또 멍이 들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오후였어요. 민호 씨가 외출했어요. 혼자 집에 있었죠. 창밖을 봤어요. 민호 씨가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모퉁이를 돌았죠. 사라졌어요. 지금이야. 서재 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죠.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끼.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장이 보였어요. 책들이 빼곡했죠.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있었어요. 하나씩 꺼냈죠. 통장 사본이 있었어요. 민호 씨 거였어요. 입금 내역을 봤어요. 숨이 멎었어요. 5억 2천만 원, 5억 8천만 원, 7억 원. 큰 금액들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출금 내역도 봤어요. 며칠 후 빠져나갔더라고요. 강월랜드. 도박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서랍을 더 뒤졌어요. 낡은 수첩이 나왔어요. 펼쳤죠. 민호 씨 글씨였어요. 읽었어요. 2019년 박경애. 은평구 아파트. 9억. 2020년 김영희. 목동. 11억. 2022년 최은희. 일산. 8억. 2024년 이현숙. 등촌동. 12억. 제 이름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더 읽었어요. 3년 계획. 친절하게. 믿게 만들기. 혼인신고 후 6개월. 명의 이전. 도박빚 2억 8천. 이번에 다 갚는다. 구역질이 났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요. 문화센터에서의 만남도요. 따뜻한 미소도요. 프러포즈도요. 다 거짓이었어요. 저는 4번째였어요. 4번째 희생자. 수첩을 내려놨어요. 사진들이 더 나왔어요. 여자들 사진이었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분들이었죠.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박경애, 2019년 10월. 김영희, 2020년 3월. 최은희, 2022년 5월. 저처럼 속았을 거예요. 저처럼 사랑했겠죠. 저처럼 배신당했을 거예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수첩, 통장, 사진들이요. 하나하나 다요. 손이 떨렸지만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서랍을 정리했어요. 원래대로 돌려놨죠. 서재를 나왔어요.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떡하지? 누구한테 말하지? 경찰, 변호사, 핸드폰을 들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재혼 사기, 기사들이 나왔어요. 읽었죠. 60대 여성 재혼 사기 피해. 혼인신고 후 집 빼앗겨. 연쇄 사기범 검거. 비슷한 사건들이었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더 검색했어요. 최미경 재혼 사기. 기사가 나왔어요. 수첩에 있던 이름이었어요. 읽었죠. 일산 아파트 8억. 명의 이전 후 3개월 만에 매각. 남편은 잠적. 이게 민호 씨구나. 확신했어요. 더 검색했어요. 김영희도 나왔어요. 박경애도요. 모두 비슷한 피해였어요. 패턴이 똑같았죠.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만남. 23년 연애. 혼인신고. 명의 이전 당뇨. 폭력. 그리고 집을 뺏김. 손이 떨렸어요. 나도 이렇게 될 뻔했구나. 아니, 아직도 위험해.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민호 씨가 돌아왔어요.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치웠어요. 뭐해? 아무것도요. 그래.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들킬 뻔했어. 그날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민호 씨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봤어요. 어떻게 하지? 경찰에 가야 해. 변호사를 만나야 해.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야 해.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호 씨가 외출했어요. 저는 옷을 입었어요. 가방을 들었죠. 현관문을 나섰어요. 경찰서로 가야 했어요. 이제는요. 싸워야 했어요. 경찰서 앞에 섰어요. 회색 건물이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들어가야 해. 이제는 문을 밀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민원실이 보였어요. 경찰관이 앉아 있었어요. 다가갔어요. 저기, 신고하러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저를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한테 맞으셨어요? 네. 팔을 걷었어요. 멍이 보였죠. 검푸른 멍이었어요. 경찰관 얼굴이 굳었어요.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처음부터 말했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것부터요. 3년간의 연애, 혼인신고, 그리고 변한 태도, 폭력, 도박, 다른 피해자들. 경찰관이 메모했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들을 보여줬죠. 수첩 사진, 통장 사진, 다른 여자들 사진. 경찰관이 하나하나 봤어요. 이건 심각한데요. 일단 가정폭력으로 신고 접수할게요. 그리고 사기 혐의도 조사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혼인신고를 하셨으니까요. 명의이전 요구 자체는 범죄가 아니에요. 실제로 명의이전이 됐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해야 처벌이 가능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명의 이전 당해야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은 처벌 가능해요. 이 사진들도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보세요. 같이 고소하면 패턴 범죄로 인정돼요. 그럼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찾아요? 수첩에 있던 분들이요. 연락처를 알아야죠. 경찰서를 나왔어요. 어떻게 찾지? 생각했어요. 문화센터. 민호 씨가 거기서 만났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문화센터로 갔어요. 1층 사무실에 들어갔죠. 혹시 윤소희 선생님 계세요? 수채화 선생님이었어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전화했어요. 잠시 후 윤 선생님이 나왔어요. 아, 현숙 씨.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카페로 갔어요. 마주 앉았죠. 혹시 박경애 씨라고 아세요? 윤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박경애 씨요? 아, 그분. 예전에 여기 다니셨어요. 정태수 씨랑 같이요. 심장이 쿵했어요. 언제요? 한 7년 전쯤이요. 두 분이 사이 좋게 다니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셨어요. 박경애 씨만요. 정태수 씨는 계속 나오셨고요. 정태수. 민호 씨 본명이구나. 혹시 연락처 아세요?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부탁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윤 선생님이 저를 봤어요.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박경애 씨 번호를 받아왔어요. 고맙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핸드폰을 들었죠. 번호를 눌렀어요. 따르릉. 여보세요? 나이 든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 김순자라고 해요. 이름을 바꿔 말했어요. 정태수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후에 말이 나왔어요. 그 사람, 아직도 그러고 있군요. 네. 저도 당하고 있어요. 만나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죠. 다음 날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박경애 씨였어요. 67세쯤 돼 보였어요. 수척한 얼굴이었죠. 마주 앉았어요. 저도 당했어요. 박경애 씨가 먼저 말했어요. 7년 전이에요. 복지관에서 만났죠. 3년 연애하고 혼인신고했어요. 그 뒤로 달라졌어요. 명의 이전 하라고 했죠. 폭력도 있었고요. 결국 명의 이전 해줬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일주일 후에 집을 팔았어요. 그 사람은 사라졌고요. 경찰은 찾지 못했어요. 주민등록도 옮겼대요. 핸드폰도 바꿨고요.
손이 떨렸어요. 제 손을 잡았죠. 절 명의 이전하지 마세요. 저처럼 되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찾고 있어요. 김영희 씨, 최은희 씨요. 박경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알아요. 기사에서 봤어요. 같은 수법이더라고요. 며칠에 걸쳐 찾았어요. 김영희 씨, 최은희 씨, 모두 연락이 됐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4명이 카페에 모였어요. 저, 박경애, 김영희, 최은희. 서로를 봤어요. 비슷한 나이였어요. 비슷한 상처가 있었죠. 김영희 씨가 말했어요. 저는 5년 전이에요. 목동 아파트 11호. 명의 이전 후 한 달 만에 팔렸어요. 지금은 딸 집에 얹어 살아요. 최은희 씨도 말했어요. 저는 2년 전이에요. 일산 아파트 8호. 명의 이전 2주 만에 매각됐어요. 지금은 여관에 살아요. 모두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같이 고소해요. 제가 말했어요. 같이 싸워요. 이제는 숨지 말아요. 세 사람이 저를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같이 해요. 다음 날이었어요. 4명이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증거를 모두 제출했어요. 수첩 사진, 통장 사본, 인터넷 기사, 각자의 증언. 경찰관이 심각하게 봤어요. 이건 연수의 범죄네요. 패턴이 똑같아요. 일단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죠? 제 주소를 알려줬어요. 집에 계세요? 아니요. 요즘은 밖에 있어요. 좋아요. 저희가 출동하겠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경찰이 집에 갔대요. 민호 씨를 체포했다고 했어요. 가정폭력과 사기 혐의로요.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 체포했습니다. 당분간 집에 가셔도 안전해요.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끝났구나. 이제 끝났어. 변호사를 만났어요. 4명이 함께요. 40대 여자 변호사였어요. 전형적인 결혼 사기예요. 패턴 범죄로 입증 가능해요. 이혼 소송도 진행하세요. 제3분할 청구는 기각될 거예요. 사기 목적 혼인이니까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6개월이요. 길면 1년 정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4명은 서로를 봤어요. 처음으로 웃었어요. 우리 해냈어요. 최은희 씨가 말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도와요. 박경애 씨가 말했어요. 피해자 모임 만들어요. 김영희 씨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해요. 그날 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죠. 조용했어요. 민호 씨가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창가로 갔죠. 남편 안경집이 있었어요. 4년 넘게 놔뒀던 거요. 집어들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넣었죠. 이제 보낼 수 있어요.
여보, 이제 괜찮아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밝았어요. 재판은 8개월 걸렸어요. 긴 시간이었죠. 4명은 자주 만났어요. 서로를 의지했어요. 법정에 함께 갔어요. 증언도 함께 했죠. 민호 씨는요? 아니, 정태수는요? 끝까지 부인했어요. 사랑했습니다. 명의 이전은 부부니까 당연한 거예요. 변호사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수첩의 계획, 4명의 일치하는 증언, 도박 빚 기록.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의 혼인은 처음부터 사기 목적. 재산 분할 청구권 인정할 수 없음. 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할 것.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처함.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4명 모두요. 서로 손을 잡았죠. 눈물이 났어요.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판결이 끝났어요. 법정 밖으로 나왔죠. 복도에 섰어요. 최은희 씨가 말했어요. 우리 해냈어요. 박경애 씨가 울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김영희 씨가 저를 안았어요. 현숙 씨가 없었으면 못했어요. 저도 울었어요. 우리 같이 했잖아요. 4명은 서로를 안았어요. 복도에 서서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며칠 후였어요. 이혼 판결도 나왔어요. 재산 분할 없이요. 집은 제가 지켰어요. 12억짜리 아파트. 전 남편이 남긴 것. 다시 제 것이 됐죠. 혼자 사는 집.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4명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황혼 지킴이.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돕기로 했죠. 복지관에 홍보했어요. 지역신문에도 냈고요. 하나 둘 연락이 왔어요. 상담을 해줬어요. 법률 상담을 연결했죠. 경찰서에 동행했고요. 증거 수집을 도왔어요. 바빴어요. 근데 좋았어요. 의미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죠. 조용했어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창가로 갔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손주들 데리고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그때 일은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미안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가 고집 부린 거지. 이제 괜찮아.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정말 괜찮아. 이제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문화센터에 갔어요. 오랜만이었죠. 수채화 교실이었어요. 윤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현숙 씨, 오랜만이에요.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끝자리였어요. 처음 앉았던 자리. 민호 씨를 만났던 자리. 아니, 정태수를요. 도화지를 펼쳤어요.
연필을 쥐었죠. 선을 그었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짐을 챙겼죠. 옆자리 여자분이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아니요. 예전에 다녔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오늘 첫날이에요. 웃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다음에요. 혼자 카페에 갔어요. 창가에 앉았죠.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연인들도요. 가족들도요. 혼자 걷는 사람들도요.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죠. 각자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근데 괜찮았어요. 혼자라는 게요. 이제는 무겁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만들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죠. 밥을 지었고요. 식탁에 앉았어요. 혼자요.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가 들렸죠. 제 숨소리도요. 근데 이제는요. 그 소리들이 싫지 않았어요.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4년 전처럼요. 근데 달랐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외롭지도 않았고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 생각을 했죠. 박경애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새로운 피해자 상담이 있대요. 함께 가기로 했죠. 내일도 바쁘겠네. 근데 좋아. 의미 있으니까.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잠이 왔어요. 편안한 잠이었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준혁이가 왔어요. 준석이도요. 손주들도 함께요. 거실이 시끌벅적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녔죠.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준혁이가 물었어요. 응. 잘 지내. 피해자 모임은요? 바빠. 상담도 많고. 힘드시진 않아요? 아니야. 좋아. 사람들 도울 수 있어서. 준혁이가 웃었어요. 엄마,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요.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떠들썩했어요. 아이들이 밥을 흘렸죠. 닦아줬어요. 웃으면서요. 다들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죠. 다시 조용해졌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창밖을 봤죠. 달이 떠 있었어요. 여보, 혼잣말을 했어요. 나 이제 괜찮아요. 많이 돌아왔어요. 힘들었지만요. 배운 것도 많아요. 사람을 믿되 경계는 지켜야 한다는 것. 외로움이 판단을 흐린다는 것. 하지만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요. 도움을 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죠. 시원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내쉬었고요. 별이 보였어요. 반짝였죠.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여보, 당신도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 거예요. 혼자서도요. 창문을 닫았어요. 침실로 갔죠. 이불을 덮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새로운 하루가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은, 속았지만 다시 일어선 그런 하루가요. 잠이 들었어요. 평온한 잠이었어요. 오랜만에 꿈도 안 꿨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눈을 떴죠. 새로운 날이었어요.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죠. 물을 끓였어요. 차를 탔고요. 창가에 섰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경혜 씨였어요. 현숙 씨, 오늘 10시에 만나요. 네, 갈게요. 새로운 분이 상담 신청했어요. 알겠어요. 함께 도와드려요. 전화를 끊었어요. 옷을 입었죠.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었고요. 나갔어요. 뒤돌아봤죠. 집이 보였어요. 제 집. 혼자 사는 집. 근데 이제는요. 외롭지 않은 집. 저를 기다리는 집. 돌아올 곳이 있는 집. 문을 닫았어요. 계단을 내려갔죠.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걸었어요. 앞을 봤죠. 지난 일은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천천히요. 혼자서도요. 괜찮아요. 저는 이현숙이에요. 64세. 혼자 살아요. 근데요. 외롭지 않아요.